기라카미 마도카는 상쾌한 바람결이든 미모든 지능이든 무엇이든 완벽한 세계 최고의 소녀입니다. 하지만 마도카의 목표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학생회, 회장의 모두들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어떤 애니메이션 논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학생회, 회장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성 파괴도 그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녀는 누구든 적어 넣은 내용을 해결해주는 요청함을 만들기로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무슨 일이든 해결할 것입니다. 자존심 강한 엄마 같은 그녀가 하코네와 학원의 대강당에 들어서자 모두가 그녀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며 연단으로 향합니다. 화려하고 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원의 스타 학생 기라카미 마도카는 이제 학생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간과 문제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언제든지요. 그녀의 대담한 선언은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적어도 마음은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녀의 활달하고 솔직한 태도는 전염성이 있지만 키치의 학우들에게는 마도카는 골칫거리에 가깝다. 연설 후 학원의 두 학생인 젠키치와 슈라누이는 마도카가 얼마나 완전히 평범한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 옆에 있는 것은 끊임없는 충격과 같고 젠키치는 그녀에게 짜증이 나지만 어린 시절 친구가 멀리까지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슈라누이는 젠키치가 마도카를 바보처럼 따라서 학생회에도 들어갈지 궁금해한다. 처음에 그는 크게 그 생각을 일축하지만 마도카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었다고 하자 마도카가 젠키치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그는 여전히 굴하지 않았다. 그는 마도카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계속 언급한다. 남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는 또한 마도카가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젠키치는 자신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하며 말하는 중이었는데 마도카는 이미 옷을 벗고 젠키치 앞에 속옷만 입은 채로 서 있었어요. 바지만 입고 그 모습에 젠키치는 발걸음을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친구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마도카는 그 변화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제안함에 주목하며 이미 그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미 의견이 있어요. 하코네와 학원은 수백 개에 가까운 건물이 있는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중 한 건물이 검도 도장이에요. 예전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매우 중요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일부 비행 청소년들이 점거했어요. 마도카와 젠키치는 도장으로 향했고 그 안에서 최악의 상황을 발견했어요. 학원에서 제일 말썽꾸러기들, 담배 피우고 복장 규정 안 지키고 폭력적이고 학교 시설도 부수고 다녀 있지. 이 애들은 마도카가 딱 고쳐줄 만한 유형의 아이들이야. 그 무리의 리더 모지가 마도카에게 맞서 나서는데 그게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야. 모지는 검도 실력을 써보려 하지만 완전히 실패해. 순식간에 마도카가 그 애들을 제압해 똑똑하게 순순히 따르는 대신 모지와 그의 패거리는 더 어리석은 말들을 해대는데 나중에 그게 화근이 될 거야. 마도카는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아.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말을 통해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이지. 젠키치도 알아본 선천적 선함에 호소하는 능력. 젠키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으며 마도카가 지극히 정의로운 모습으로 행동하고 그 아이들을 자신의 말로써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는 걸 지켜봐. 잠시 동안 마도카는 한 번의 시선만으로 누구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능력은 꽤 가식적이고 불쾌하기도 했죠. 의욕이 생기는 대신 소년들은 무서워 보였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신 마도카는 소년들을 겁먹게 만들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젠키치는 마도카의 어처구니 없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슈라누이는 그의 옆에 있었고 왜 그렇게 마도카에게 휘둘리는지 궁금해했어요. 젠키치는 마도카가 단지 조금 다를 뿐이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다를 뿐이고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그는 소년들이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실망스럽게도 마도카는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을 완전히 새 것처럼 청소해 놓았어요. 젠키치는 확신하지 못했고 소년들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타났고 이번에는 그곳을 망치고 싶어하는 대신 마도카에게 제대로 된 검도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젠키치는 기분이 좋지 않은 채 떠났어요. 마도카를 정말 의심했고 이제 와서는 믿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악당이 된 기분이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더 나아가기도 전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고 정신을 잃어 의식을 잃지. 젠키치와 같은 반인 휘가는 문제아들이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에 불만이야.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젠키치를 도장으로 끌고 가서 다른 애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해. 모지도 포함해서. 휘가 자신은 검도의 달인이고 그런 끔찍한 녀석들이 검도의 명예를 더럽히는 걸 원치 않아서 건의함에 의견을 적은 사람이야. 건의함에 의견을 적었어.
그런 끔찍한 녀석들이 검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검도의 명예를 모지의 머리에 발을 찍어 누르면서 자신의 과거와 이상에 대해 떠들어대지만 모지는 전혀 듣지 않아. 모지는 자신의 힘으로 휘가를 밀쳐내. 이 오만하고 미쳐버린 학생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해. 수업. 히우가는 도장에서 완전히 얻어맞은 채로 나옵니다. 젠키치는 그의 헛소리를 참을 수 없었고 심지어 히우가가 메다카를 틀렸다고 부르는 건방진 태도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우가는 절뚝거리며 사라지지만 그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령처럼 메다카가 그의 뒤에 나타나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그녀는 슈라누이에게서 히우가가 나쁜 성격과 위협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라누이의 제안대로 메다카는 히우가를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주먹으로 그에게 이성을 심어주는 대신 그녀는 그에게 애정을 쏟아붓기로 합니다. 애정을 퍼붓기로 합니다. 역시 메다카답게 완전한 낯선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착각에 빠진 소녀답습니다. 낯선 사람. 히우가는 망설였지만 며칠 후 도장에 합류합니다. 다시 한번 메다카의 최고의 매력과 설득력이 또 다른 사람을 얻었습니다. 피해자. 젠키치도 메다카의 행동에 휘말려 학생회에 가입하게 되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이 되었고 총무로 임명됩니다. 메다카의 단호함은 주변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젠키치는 학생회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 이 새로운 모습은 전혀 멋있지 않습니다. 메다카는 그의 모습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체육복을 안에 입으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자 젠키치는 새로운 직책에 대해 훨씬 기분이 좋아졌고 상황의 부조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총무로서 젠키치의 임무는 의견함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불만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청은 에리아케라는 소심한 소녀에게서 옵니다. 그녀는 육상부에 있는 2학년 학생으로 큰 성장과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육상 경기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는데 2학년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육상화는 아기를 품은 누군가에게 훼손되었고 신발을 망가뜨리고 그만두라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에리아케는 신발 없이는 제대로 연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 두렵고 새로 얻은 육상 경기 출전 자리를 잃을까봐 코치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요. 그녀는 메다카에게 범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메다카는 동료 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고 특히 누군가의 노력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방해받는 것을 더욱 그랬습니다. 메다카는 당당하게 하루 안에 범인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젠키치는 다시 한번 메다카가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젠키치가 메다카를 과소평가하는 성격인 것처럼 메다카는 그를 틀렸다고 증명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명탐정처럼 메다카는 범인에 대한 정확한 추론을 합니다. 신발이 망가진 방식과 편지의 단서로 보아 메다카는 범인이 아이리아크와 같은 신발을 신고 아이리아크보다 나이가 많은 팀의 다른 여자아이일 것이며 아이리아크의 발전에 질투심을 느낄 만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메다카와 젠키치는 범인을 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슈라누이도 함께합니다. 쉽게 세 사람은 묘사와 딱 맞는 육상부 여자아이 이사야를 찾습니다. 꽤 잘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잡기 전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젠키치는 증거를 모은 후 아이에게 접근하자고 말하지만 메다카의 머릿속에 그 논리가 들어오기도 전에 메다카는 그 아이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묻습니다. 이사야는 학생회장이 자신의 뒤에 있는 것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에 굴복하여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최대한 빨리 달리려고 했었지만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메다카는 그녀보다 훨씬 빨랐고 순식간에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모든 것을 부인했다. 도망치려고 뒤돌아 걸어가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판타지 세계의 영웅처럼 메다카는 그녀를 잡았지만 그녀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이사야의 말을 믿고 부드럽게 놓아주었다. 이사야는 말문이 막혔다. 젠키치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왜 메다카가 자신을 그냥 보내줬는지 물었다. 젠키치는 태연하게 메다카는 누구든 믿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믿는다고. 그는 그녀에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다음 날 에리인은 메다카에게 알리려고 학생회실로 돌아왔다. 다시 편지를 받았고 망가진 신발 대신 새 신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메다카의 어리석을 만큼 순진한 성격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그렇네요. 건의함에는 여러 가지 불만과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의 중 하나는 학생회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작년 겨울에 아카데미에서 작은 강아지가 잃어버렸고
그 소녀는 강아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다카는 젠키치에게 이 일을 혼자 처리하도록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메다카와 동물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젠키치는 메다카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슈라누이는 그가 강아지를 찾으러 나서는 것을 함께합니다. 조금 찾아보니 두 사람은 강아지를 찾았지만 그 강아지는 전혀 귀엽거나 껴안고 싶은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강아지는 이제 다 자란 개가 되었고 상당히 야생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젠키치는 소시지를 들고 거대한 개에게 다가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듭니다. 하지만 개는 물론 젠키치보다 훨씬 강하고 빠릅니다. 결국 멍투성이가 되어 패배한 젠키치는 메다카에게 부끄럽게 보고합니다. 개가 도망쳤지만 메다카는 슈라누이와 그가 함께 일해서 그 짐승을 잡을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메다카는 젠키치가 슈라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메다카가 개입하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터무니없어집니다. 다음 날 그녀는 개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그것은 개라기보다는 털이 달린 수영복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터무니없는 복장은 개를 편안하게 하고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젠키치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그 일을 자신과 슈라누이에게 맡기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메다카는 이미 자기만의 기묘한 길을 걷고 있죠. 강아지의 경계심을 풀려고 다가가지만 오히려 순수한 생명체를 놀라게 할 뿐이죠. 그저 순수한 생명체를 강아지는 도망쳐서 젠키치 뒤에 숨습니다. 결국 그 야생견은 어떤 특별한 기술 때문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메다카는 당신처럼 주변 동물들을 늘 엄청나게 무서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너처럼 이 능력 때문에 메다카는 동물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달리 모든 생명체가 그녀의 재주에 매료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엄청 우울해합니다. 매료되지 않죠. 이제 학생회 일원이 된 젠키치는 메다카 곁에 있으면서 도울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젠키치는 여러 스포츠와 무술 동아리를 방문하고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5리터 이상 땀을 흘리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젠키치의 집요함 덕분에 그는 클럽 파괴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쓸모없는 학생들이 그의 행동에 짜증을 내지만 젠키치는 정말로 개의치 않았다. 점심시간에 그는 시라누이에게 메다카의 위대한 수호자로서 자신의 명성을 굳히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메다카 자신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 무서운 인상의 학생과 그의 패거리가 젠키치의 테이블에 잠깐 이야기하러 온다. 젠키치 앞에 서 있는 무섭고 분명히 문제아인 카노야는 또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그의 전술은 너무 폭력적이었고 결국 그의 위협 작전은 먹히지 않았다. 옥상에서 두 사람이 만나자 카노야는 젠키치에게 메다카 대신 자신을 위해 일해달라고 말한다. 그는 메다카 같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결국 자신에게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거고 메다카는 남의 일에 신경 안 쓰는 타입이거든. 남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 그는 메다카를 정신나간 괴짜라고 부르며 젠키치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해. 자기 편에 들라고. 방과 후에 자기 패거리가 모일 거라고 알려주고 젠키치가 거기에 오길 바란다고 말해. 그가 떠나자 메다카가 아주 교활하게 그의 옆에 나타나 대화를 전부 들었지만 화내는 대신 오히려 극적인 연기를 해.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대. 자기는 모두를 사랑하니까. 모두를. 젠키치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 그녀의 과장된 행동이 항상 상황에 맞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방과 후 젠키치는 카노야와 그의 패거리가 있는 교실로 가 모였다. 그들은 또한 여러 무기를 모았고 메다카를 공격할 계획이다. 젠키치는 차분하게 교실에 들어와 무기를 내리쳐 천장에 붙게 만든다. 달라붙었다. 그는 카노야에게 메다카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다카에게 개인적인 쓸모없는 경호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다음 날 젠키치는 학생의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메다카가 다시 한번 바지밖에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 다시 바지만 입고 있었다. 그녀의 겸손함과 인식 부족은 젠키치를 좌절시킨다. 오늘은 유도부로 향한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인 나베시마라는 별난 인기 많은 여자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후보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유도의 마술사로도 알려진 나베시마는 메다카가 자신의 유도부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기뻐하는 사람이 또 있다. 학교의 인기남 아큐는 모든 여자들의 짝사랑 대상이지만 메다카 앞에서는 무너진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복종하지만 젠키치는 그의 그런 모습에 짜증이 나지만 쓸모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큐는 메다카에게 완전히 홀딱 반해서 주인으로 모시지만 젠키치는 싫어한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냥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두 남자의 단순한 상황이다. 아큐는 젠키치가 메다카 옆에 설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젠키치는 아큐가 메다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게 싫다. 둘 다 서로 물어뜯을 기세다. 한편 메다카는 유도부 학생들에게 시합을 신청하지만 그 누구도 메다카에게 한 방이라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한다. 바로 그래서 니바시마의 계획은 메다카가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젠키치와 아큐를 싸움 붙여 승자를 가리는 것이었다. 아균이는 젠키치가 메다카 옆에 설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만약 젠키치가 시합에서 이기면 자기 자리와 젠키치의 자리를 바꿔서 자신이 총무가 되고 젠키치는 유도부 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진다면 현재의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메다카의 매혹적인 존재감이 두 소년의 운명을 결정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아균과 젠키치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니시마가 시합 규칙을 정합니다. 아균이 10점을 얻기 전에 젠키치가 1점을 얻으면 젠키치가 이깁니다. 메다카는 젠키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마. 시합이 시작되고 물론 아균은 젠키치를 순식간에 제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몇 초 만에 시합 시작 후 몇 분 만에 이미 1점을 얻었습니다. 아균이는 유도 천재라서 이미 9점을 따냈고 이제 1점만 더 따면 이깁니다. 승리까지 단 1점만 남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시합이 전혀 재미없어 보입니다. 유도 천재는 실력이 뛰어나지만 그 때문에 시합이 지루합니다. 니바시마조차 아균이를 내보내려는 이유는 그런 애가 일반 학생들의 유도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다카는 생각이 다릅니다. 젠키치가 힘들어하는 것을 본 메다카는 자신의 모든 여성스러운 매력을 사용하여 그를 격려합니다. 순간 메다카의 얼굴은 눈물을 글썽이는 숙녀의 얼굴로 변합니다. 이 얼굴은 젠키치에게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아래에서 아균이를 기습 태클하여 1점을 따냅니다. 그리고 두 소년의 시합은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젠키치는 시라누이에게 니바시마가 다른 유도부원을 주장으로 선택했고 아균이 유도부를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알립니다. 완전히.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가 학생회 사무실에 들어가자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반쯤 옷을 벗은 아균이 거울을 보며 꽃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꽃들. 아균의 말에 따르면 니바시마는 그가 메다카와 함께 있고 싶다는 꿈을 이루도록 학생회에 들어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꿈. 그는 이제 학생회 서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메다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신없는 상황인데 이제 아균까지 젠키치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학생회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제안함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정말 제안함에 담긴 요청이 하나 완료될 때마다 메다카는 방을 채울 만큼 많은 꽃들 때문에 이젠 젠키치가 방 가득한 꽃에 물을 줘야 해요. 아균이는 그걸 놀리지 않을 수 없지만 둘은 여전히 함께 일하려고 해요. 학생회는 요청을 한 톰보이 같은 여자아이 야츠시로를 만나요. 요청을요. 꽤 거칠고 무뚝뚝해 보이는 야츠시로는 사실 꽤 부드러운 부탁을 해요. 그녀는 학생회가 자신을 위해 러브레터를 써주길 원해요. 자신의 글씨가 좋지 않아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편지를 쓰고 싶어 해요. 그녀의 감정을요. 메다카는 그 일이 아균이의 전문 분야인 것 같으니 모든 일을 아균이에게 맡기기로 해요. 전문 분야요? 아균이는 야츠시로를 만나 처음에는 그녀를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야츠시로는 톰보이인 자신이 솔직한 방식으로 설명해요. 그녀에게는 연애 편지를 쓰는 것이 어렵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을요. 야츠시로는 이에 영감을 받아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편지를 쓰고 심지어 메다카에게도 승인을 구합니다. 받습니다. 하지만 메다카의 반응은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메다카는 아쿠니 학생을 진정으로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만을 써넣었기 때문입니다. 메다카는 아쿤에게 실망했다고 말하고 아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황폐해집니다. 아쿤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야츠시로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글씨로 자신의 감정을 쓰는 법을 가르치기로 합니다. 처음에 야츠시로는 거절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녀가 신청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쿠는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넘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웅변을 펼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결국 야츠시로는 자신의 편지를 직접 써서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메다카는 아균을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그 모습에 아균은 완전히 무장해제됩니다. 고집세고 매력적인 그 학생은 학생회 일은 여전히 바쁩니다. 사무실에서 젠키치와 아균은 바닥에 앉아 엄청난 양의 서류에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서류 더미가 그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믿음직한 메다카는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 회원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동안 메다카의 손은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미친 듯이 일하지만 스트레스나 좌절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요. 어느 정도 일이 끝나자 메다카는 대부분의 요청이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각종 동아리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 동아리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회에선 돈이 최대 관심사인 모양입니다. 모든 동아리의 최대 목표가 예산 증액입니다. 모두 예산 증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회에는 모든 동아리에 필요한 돈을 공평하게 지원할 만한 자금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메다카는 자신의 돈으로 돕자고 제안하지만 젠키치는 그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진행되기 전에 막아섭니다. 그 아이디어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젠키치는 메다카가 돈 문제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큐는 우승한 동아리가 상금을 받는 계주 이벤트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상금을 걸고 말이죠. 하지만 더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학교에 새로 지은 수영장이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동아리 대항전 장소로 완벽합니다. 동아리 대항전을 열기에 완벽한 장소죠. 결국 새 수영장에서 수영대회를 열고 우승한 동아리가 상금을 받기로 결정됩니다. 새 수영장에서 수영대회를 열고 우승팀에게 상금을 주기로 했어요. 젠키치는 시라누이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시라누이는 간식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말해줍니다. 수영부에 나는 물고기에 관한 정보 말이죠. 그녀의 정보에 따르면 수영부원 3명이 돈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요. 팀에서 최고의 수영 실력을 가진 야쿠시마, 댕기시마, 키케지마는 그들의 실력을 이용해 라이벌 학교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합 결과를 조작하며 모두 돈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메다카와 그녀의 계획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젠키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메다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으니까요. 대회 당일이 되었고 모든 동아리가 새 수영장 시설에 모였습니다. 시끌벅적하고 많은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검도부와 심지어 네비시마가 이끄는 유도부까지도요. 젠키치는 모두에게 규칙을 설명합니다. 각 동아리에서 3명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젠키치는 모두에게 규칙을 설명합니다. 각 동아리당 3명만 참가할 수 있고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참가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 남자들은 튜브를 착용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요. 젠키치가 규칙 발표를 마치기도 전에 메다카가 그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평소에 대담한 모습으로 메다카는 판을 키우며 학생회도 이벤트에 참가하고 학생회보다 순위가 높은 팀은 모두 참가한다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상금은 3배가 되는데 물론 메다카의 사비로 충당됩니다. 물론 젠키치와 아쿠는 메다카의 행동에 완전히 지쳤지만 이것은 군중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이 발표됩니다. 수중 농구입니다. 각 팀에 20개의 공이 물속에 놓여 있으며 팀원들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공을 모아 자신의 바구니에 넣어야 합니다. 각자의 이벤트가 시작되고 타니자쿠라는 젊은 학생 아나운서가 시라누이와 함께 진행 상황에 대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젠키치와 아쿠는 나베시마가 유도부 주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나베시마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유도의 한 가지 수법이라고만 말합니다. 술책을 쓰는 사람처럼 메다카는 듣고 있었지만 화내는 대신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팀들은 마치 병아리처럼 몰려다니며 공을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자존심 강한 나베시마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메다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공을 모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도와주면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동아리가 20점으로 행사를 마무리합니다. 젠키치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결과를 봅니다. 학생회 팀이 1등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메다카가 다른 팀이 더 빨랐다고 말하자 미소가 사라집니다. 메다카는 다른 팀이 더 빨리 끝냈다고 알려줍니다. 날쌘 물고기, 야쿠시마, 댕기시마, 키케지마 팀이 공을 모으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20개의 공으로 학생회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어요. 메다카는 즉시 그들에게 맞섭니다. 메다카에 따르면 3명의 수영부정의 멤버들은 뛰어들기 전에 산소를 전혀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더 빨리 가라앉았던 거죠. 이 위험한 행동에 메다카는 당황하고 그 수영부가 앞으로 자신에게 골칫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동아리 대항전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은 3인조 수중 경주입니다. 2명의 팀원이 다리를 하나씩 묶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결승선에 도착해야 합니다. 1등 팀에게는 15점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젠키치와 아균이 팀을 이루었습니다. 메다카는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네비시마가 메다카에게 날치팀의 야쿠시마와 텐기시마가 상당한 경험이 있는 수영 선수들이라서 메다카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정말로 메다카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대요. 나르는 물고기 팀이 그 돈을 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에 흠뻑 빠져 헤엄치고 싶어서죠. 그 황당한 이유를 염두에 두고 야쿠시마와 텐기시마는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 젠키치와 아규는 실제로 차분하게 행동하려 하고 서로 뽐내거나 유치하게 굴지 않고 협력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팀워크는 그저 거칠애일 뿐입니다.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쏜살같이 달려나가 서로를 제치려 합니다. 젠키치와 아균의 팀워크는 수저 수준입니다. 빨리 달리긴 하지만 끊임없이 서로 싸웁니다. 나머지 참가자들은 놀라지 않은 듯하지만 그들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나르는 물고기 팀에서 나옵니다. 야쿠시마와 텐기시마는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지만 얼마 후 둘 다 걸어가는 대신 물속으로 잠수합니다. 꽤 위험한 방법이네요. 두 사람 다리가 묶여 있으니 쉽게 물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특이한 방법을 이용해 젠키치와 아균까지 제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영부가 1등을 차지했고 그 뒤를 육상부 그리고 학생회가 이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뱀장어 잡기입니다.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 최대한 많은 뱀장어를 잡아야 합니다. 나베시마는 9마리를, 키케지마는 13마리를 잡았습니다. 반면 마도카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도카가 동물을 무서워하는 건 모두가 아는데도 어째서인지 그녀가 이 경기에 나가게 되었고 결국 팀에 아무런 점수도 얻지 못했습니다. 팀의 결과는 꽤나 암담합니다. 수영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하나 남았지만 젠키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변화. 텐지시마는 이 기회를 이용해 똑똑한 척하며 학생회를 자극하지만 진지한 상대와 마주하는 대신 마도카가 타고난 착한 마음씨로 다시 나서서 수영부의 불필요한 관심을 끌려고 한다. 팀. 그들의 좋은 면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미 그들이 목표를 정해놓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궁극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벤트의 마지막 활동은 기마전이다. 두 명이 한 명을 들어 올리고 팀들이 수영장에서 싸워야 한다. 수영장에 다른 팀의 머리띠를 빼앗아야 한다. 각 머리띠의 점수는 팀 순위에 따라 정해진다. 이 새로운 변화로 수영부는 7위 팀의 머리띠를 빼앗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한다. 이미 충분한 점수를 확보했으므로 이것으로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 모두 동의했지만 마도카가 끼어들어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자 키케지마 안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키케지마는 혈안이 되어 마도카의 팀을 직접 공격하려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키케지마는 마도카를 향해 달려듭니다. 두 소녀는 서로를 물에 빠뜨리려 하지만 힘이 비슷합니다. 키케지마는 돈이 없어서 자신의 팀이 끔찍한 유년 시절과 버려짐을 겪었다고 말하지만 마도카는 그것이 돈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한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키케지마는 극도로 흥분하고 마도카를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물에 빠지는 대신 장키치와 아균이 던진 튜브 위에 떨어집니다. 마도카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강제로 개입하여 세상의 좋은 면을 믿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과도한 애정이라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키케지마에게 달려가 자신이 죽으면 슬플 거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과도한 애정이라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키케지마에게 달려가 만약 키케지마가 죽으면 자신이 얼마나 슬플지 말합니다. 화가 났어요. 마도카는 갑자기 키케지마에게 키스를 하고 그 아이는 물에 빠집니다. 물에 장키치는 또다시 친구가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음을 봅니다. 결국 마도카는 키케지마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마도카는 수영부에게 목숨을 버리지 말고 함께 꿈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수영부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함께 꿈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함께 꿈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마도카는 또한 머리띠를 손에 넣었으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시라누이는 나베시마가 우승자라고 발표합니다. 머리띠도 얻었으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시라누이는 나베시마가 이번 대회의 승자라고 발표합니다. 다른 두 팀이 서로 싸우고 무의미한 점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동안 나베시마는 기회를 잡아 다른 팀의 머리띠를 모두 가져가 수백 점을 얻었습니다. 팀에서 수백 점을 모았습니다. 축제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나베시마는 자신이 돈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동아리에 돈을 나눠줍니다. 사실 필요 없었는데 학생회에 새 멤버가 생겼어요. 키케지마가 회계 담당으로 들어왔어요. 키케지마가 회계 담당으로 들어오면서 예산 관련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하지만 여자아이가 한 명 더 생기면서 사무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서로 친해지기도 전에 징키치가 마도카와 키케지마가 옷을 갈아입는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이 일로 둘 사이에 큰 장벽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둘이서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같이 일해야 하니까요. 처음에 키케지마는 엄청 창피해했어요. 진키치를 변태라고 때리면서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봤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진키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결국 그녀의 요구에 응했어요.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색함은 더 커졌어요. 진키치는 키케지마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모릅니다. 반면에 키케지마는 진키치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오해는 최소한으로 말해서 복잡합니다. 두 사람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대화는 갑작스럽게 어색하게 끝납니다. 슈라누이가 학생회실에 들어오고 그녀의 등장으로 긴장감이 조금 풀립니다. 하지만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는커녕 그녀는 키케지마에게 자신이 찍은 마도카와 키스하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키케지마는 깊은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에 빠집니다. 그녀는 사진을 슈라누이에게서 받으려고 안절부절 못하지만 결국 진키치가 슈라누이에게 학생회 신입부원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협의회. 다른 방법이 없자 진키치는 마도카 방식을 사용하여 키케지마의 몸매를 칭찬하지만 그 결과 또 다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계속 돈을 요구하고 키케지마는 더 많은 돈을 줘야 해요. 반대로 키케지마는 마도카처럼 생각하기로 해요. 그녀는 마도카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키스에 대한 생각과 자신이 키케지마를 사랑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요. 그래서 그녀를 학생회에 들어오라고 했던 거예요. 마도카의 이상한 접근 방식은 그녀와 소통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가르치는 결과를 낳아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키케지마는 진키치에게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키스하고 싶다고 말해요. 결국 상황은 더 복잡하고 어색해져요. 키케지마가 진키치에게 키스하려고 하자 상황은 더욱 이상해지고 마도카와 아균도 사무실에 들어와요. 혼란은 계속 커지지만 결국 오해는 풀려요. 학생회의 일은 계속되고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어요. 미술부의 유바로는 마도카를 다음 그림의 모델로 쓰고 싶어해요. 다음 그림을 위해서요. 유바로는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지만 마도카의 아름다움은 그의 그림에 완벽해요. 그의 작품에 그는 다음 그림의 영감을 얻기 위해 해변의 여신으로서 그녀를 뮤즈로 삼고 싶어해요. 해변의 여신으로 마도카는 아무 말 없이 동의했어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유바로를 위해 포즈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유바로를 위해서 유바로는 그림을 시작하게 되어 신이 났지만 한 번 시도한 후 전혀 만족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에 따르면 마도카는 그가 찾는 아름다움의 유형이 아니래요. 이 일로 마도카는 크게 낙담해서 혼자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러자 진키치와 아균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진키치는 육상부의 모델을 부탁했고 아균은 네부시마에게 부탁했어요. 두 소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림을 위한 포즈를 취하지만 유바로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유바로보다 더 까다로운 미대생인가? 너보다 더 까다로운 미술 학생인 것 같네? 마지막 선택은 카케지마였지만 그녀는 마지못해 참여했지만 곧바로 거절당한다. 모두 할 말을 잃었지만 그때 시라누이가 방에 들어온다. 그녀는 진키치를 찾고 있었지만 그녀도 모르게 유바로는 이미 그녀를 뮤즈로 선택했다. 시라누이의 이미지는 그의 그림 주제에 완벽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충격과는 달리 그는 시라누이에게 영감을 받은 그림을 기쁘게 그린다. 심지어 학생회도 학교의 대부분 문제를 처리한다. 하지만 학원 이사장의 통제하에 있는 특별 부서가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감시한다. 이 특별 부서는 학생경찰 또는 징계위원회로 알려져 있다. 이 부서원 중에는 오니가세라는 규칙에 엄격한 소녀가 있다. 규칙이야. 그녀는 독재자처럼 일하며 매일 아침 학생들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핍니다. 학생들을요. 제대로 교복을 입지 않은 학생들을 즉시 제지하고 그들을 위해 교문을 닫아버립니다. 금속 셔터가 순식간에 길을 막아버리고 이미 학원의 장난에 지친 학생들은 무관심하게 바라봅니다. 금속 셔터가 순식간에 길을 막고 이미 학원의 소란에 지친 학생들은 무관심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재밌는 점을 지적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면 학생회는 어떻게 들어가죠? 하지만 그중 한 명이 흥미로운 점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들어갈 수 없다면 학생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학생회는 어떻게 들어가죠? 오니가세의 시선이 복장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학생회에 꽂힙니다. 규정을요. 이것이 두 부서 간의 흥미로운 라이벌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니가세는 학생회실을 방문하여 학생회원 한 명 한 명에게 장황한 훈계를 합니다. 회원들에게요. 젠키치는 재킷 안에 체육복을 입었다고 호되게 야단맞습니다. 자신은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니가세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가슴을 드러낸 아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키케지마조차도 공격받습니다. 오니가세는 그녀가 교복 안에 수영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에게 시선을 주고 결국 그들은 제대로 된 교복을 착용합니다. 마치 말 잘 듣는 아이들처럼.
그런 다음 오니가세는 그녀 눈에 가장 큰 문제인 메다카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메다카의 복장은 학교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살갗을 드러내고 있고 오니가세는 그녀에게 갈아입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메다카는 고집대로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니가세는 화가 나서 자리를 뜨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의견함을 이용해서 메다카를 속이기로 합니다. 오니가세는 메다카를 더럽고 사용하지 않는 수영장 앞으로 부릅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부대가 의견함으로부터 우연히 민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녀 말로는 누군가 수영장 안에 물건을 잃어버렸고 학생회가 그 물건을 최대한 빨리 찾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오니가세의 계획은 메다카를 수영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메다카가 물건을 찾는 동안 오니가세는 그녀의 현재 교복을 더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니가세는 메다카의 엉뚱함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대신 메다카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복 그대로 수영장에 뛰어들어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메다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악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오니가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저 조금 덤덤할 뿐입니다. 오니가세도 수영장에 뛰어들어 사과했습니다. 두 소녀는 흠뻑 젖었지만 메다카는 갈아입을 옷이 있었지만 오니가세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니가세는 메다카에게 빌린 교복을 입었지만 사이즈가 너무 컸습니다. 그녀에게 완전히 이상하고 결국 우스꽝스러워 보여요. 이 때문에 그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학교에서 먹는 슈라누이에게 화풀이를 하기로 합니다. 오니가세는 그녀를 잡으려 하지만 슈라누이는 메다카보다 더 속이기 어렵습니다. 진키치는 오니가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막지만 두 사람은 수갑으로 함께 묵입니다. 이것은 진키치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특히 메다카가 얼마나 질투하는지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징계위원회 본부로 향합니다. 거기에 수갑 열쇠가 있을 테니까요. 가는 길에 학교 전체가 그들을 비웃고 그들은 또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메다카를 만납니다. 그들은 그녀가 화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풀어주려 하지만 결국 진키치의 달은 손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부에 가서 열쇠를 찾아야 하는데 가는 길에 메다카가 계속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느라 멈춰 섭니다. 오니가세는 메다카가 그냥 바보가 아니라 사실은 착하고 인기가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금속나무 듀오 오니가세의 엄격한 규칙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두 명의 공격적인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나무 야구 배트를 다른 한 명은 금속 야구 배트를 들고 있습니다. 진키치는 나무 배트를 처리하고 메다카는 다리로 금속 배트를 한 방에 부숩니다. 이것 때문에 불량배들은 도망가고 오니가세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 순간 그녀는 메다카가 금속 배트를 부술 수 있다면 수갑도 부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메다카가 자신의 힘을 잊어버려 불필요한 상황이 길어집니다. 힘. 학원 안에는 특별한 학생들로 가득 찬 한 학급이 있습니다. 능력과 힘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선발되었습니다. 13반은 특별한 학생들, 즉 특별한 관심과 허가를 받는 학생들이 있는 반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허가를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위험하고 평범하지 않으며 제대로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다카는 13반이지만 다른 학생들과 달리 훨씬 더 밝고 호감 가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고 호감 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와는 다시 한번 메다카는 웃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악부에 갈 예정입니다. 오케스트라가 너무 시끄럽게 연주해서 학생들이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메다카가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란 시라누이를 만납니다. 이번에는 다른 멤버들도 각자 다른 일을 맡고 있습니다. 메다카는 자신을 도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믿음직한 멤버들을 찾은 것을 좋아합니다. 지미야, 메다카는 시라누이를 부회장으로 삼고 싶어 하지만 시라누이는 단칼에 거절하고 심지어 메다카를 싫어한다고 딱 잘라 말한다. 메다카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자기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팀에 자기 좋다고 아부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다. 두 사람의 대화는 오니게스의 등장으로 중단된다. 오니게스는 두 학생을 보고 달가워하지 않는다. 학생들을 항상 교복 규정을 어기는 메다카와 항상 강당에서 먹는 시라누이, 세 사람은 모두 할 일이 있다며 함께 음악실로 가기로 한다. 거기서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거든. 평범한 하루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한다. 음악실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방 구석구석. 악기들마다 구멍이 나 있었다. 겁에 질린 동아리 부원 2명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9살 소년 운젠이 방 한가운데 피를 묻힌 얼굴로 서 있다. 얼굴에 운젠의 말에 따르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냈기 때문이고
그의 눈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하나뿐이다. 그것은 고통과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메다카, 오니게스, 시라누이는 완전히 멍해진 채 그를 바라본다. 운제는 메다카를 공격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는 학생회를 자신의 적이라고 선언하고 심지어 메다카를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메다카는 반격하지 않는다. 메다카는 소란을 피울 의도가 없고 운제를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운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학생회 3명에게 각각 암살자를 보냈고 그들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에 메다카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운제니 막으려 하지만 메다카는 자신의 속도를 이용해 도망쳐 친구들을 구합니다. 순간 걱정하는 학생들을 지나쳐 달려가지만 메다카라는 걸 알자 바로 안심합니다. 메다카가 무슨 미친 짓을 해도 매번 이렇습니다. 먼저 기케지마 뒤에서 암살자를 날려버립니다. 기케지마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제거 대상이 된 줄도 모릅니다. 메다카는 그를 학교 전체를 가로질러 날려버리고 그의 발톱 무기를 빼앗으면서 동시에 이사야에게서 트랙화를 빌립니다. 그런 다음 발톱을 이용해 건물을 뛰어 올라가 아쿤을 제거하려는 암살자의 무기를 빼앗습니다. 아쿤 역시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무기는 자전거였고 메다카는 그것을 버리는 대신 자전거를 이용해 장키치가 징계위원회 일원을 돕고 있는 건물로 향합니다. 그 위원회 일원은 장키치를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메다카의 길은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막히지만 그들은 그녀를 엄청나게 과소평가했어. 그녀는 그들을 지나쳐 장키치가 죽기 직전인 방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여자가 사용하고 있던 쇠사슬을 잡아서 산산조각낸다. 장키치는 그녀를 보고 놀란다. 장키치 제거 담당인 징계위원 야부코가 사태가 진정된 후 운젠에게 상황 보고를 한다. 야부코에 따르면 메다카는 친구들을 구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 암살자들의 작전은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장키치는 메다카가 친구들을 구한 게 아니라 암살자들을 구했다고 말한다. 메다카는 친구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고 있기에 사상자를 피하기 위해 친구들이 분노를 폭발시키기 전에 암살자들을 막았다. 운제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다. 야부코가 더 말하기 전에 그는 휴대폰을 부숴버린다. 학생회 사무실로 돌아온 메다카는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각각 작고 알록달록한 공을 하나씩 건넨다. 알고 보니 이 작은 공들이 운젠이 사용하는 무기였다. 탄성과 속도가 매우 뛰어나서 사방으로 튀어다니며 큰 피해를 입힌다. 는다. 메다카가 시범을 보이는데 친구들을 거의 다칠 뻔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진행하기 전에 운젠 자신이 방에 들어온다. 수십 개의 슈퍼볼을 방 안에 떨어뜨리면서 공들이 방 안으로 굴러가는 동안 그는 거만하게 행동하며 학생회를 놀라게 한다. 협의회. 그는 메다카의 발견을 칭찬하고 그녀의 속도와 힘을 칭찬한다. 운제는 메다카가 자신의 거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장황한 연설을 한다. 그는 인간의 결점과 약점만을 보는 반면 메다카는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선택한다. 긍정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 그는 메다카의 생각을 역겹고 약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제는 메다카와 달리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의 근원을 뽑아내는 것이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메다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완벽한 성녀라고 여기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메다카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운젠과는 이성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순간 메다카는 운젠의 무기가 단순한 공이 아니라 언제든지 폭발시킬 수 있는 소형 폭발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운젠은 자신의 진짜 무기가 다이이드 신데렐라라고 밝히며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니 메다카가 자신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할지 궁금해한다. 메다카가 입을 열자마자 운젠은 폭탄을 폭발시켜 방 전체와 건물을 파괴한다. 물론 운젠은 무사하다. 그의 옷은 고압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었다. 그는 방 주위를 둘러보며 메다카가 친구들을 구하려 했지만 그는 그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볼 때까지는 그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고 전혀 다치지 않았다. 메다카는 그들을 충격파로부터 구하기 위해 재빨리 감싸 안았고 심지어 폭발이 너무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들을 몇 개 흩뿌렸다. 다치지 않게. 운제는 꼿꼿이 서 있는 메다카를 보고 말문이 막혔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메다카가 경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운젠이 저지른 짓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능력, 전신 모드를 발동시켰다. 그녀의 눈은 핏빛으로 변하고 머리카락은 붉게 빛나며 그녀는 운젠에게 다가갔다. 메다카는 자신이 성녀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설명했다. 옳은 일을 하려고. 이제 누군가가 자신의 친구들을 해치려 했으니 그녀는 분노에 몸을 맡길 것이다. 운제는 그녀와 싸울 준비를 했지만 메다카는 앞으로 뛰어들어 직격으로 주먹을 날렸고 그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그의 특수복이 메다카의 주먹에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메다카는 그를 건물 전체를 관통해서 날려버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운제는 이제 제법 얻어맞아 망가졌고
3번만 버틸 수 있는 그의 특수복은 이미 메다카에게 한 대 맞았습니다. 메다카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운제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는 메다카를 최대한 화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굳어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분노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메다카는 분명 이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자신의 원초적인 힘을 사용하여 짐승으로 변할 것을 약속합니다. 운제니 메다카에게 달려들지만 메다카는 포탄 주먹으로 그 소년을 2번 더 강타합니다. 주변 건물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는 벽에 그대로 처박힙니다. 젠키치, 아쿤, 그리고 키케지마도 근처에 있습니다. 아쿤은 젠키치에게 메다카가 마지막으로 전신의 힘을 사용한 때가 언제였는지 묻습니다. 젠키치는 선도 악도 아닌 이상한 소년과 메다카가 만났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쿠마가와였고 메다카가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상대는 그였습니다. 3년 전 일이었고 그 사건으로 메다카는 쿠마가와를 개심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폭력적인 성격을 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메다카는 상태가 좋지 않은 운젠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특수정장은 더 이상 타격을 버틸 수 없고 그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특수공을 더 던지지만 메다카는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큰 실수로 드러납니다. 이 공들은 사실 메다카의 피부에 달라붙는 강력한 끈이었습니다. 피부에 그녀를 심하게 구속하여 이제 스스로를 찢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운제는 마침내 메다카를 덫에 걸린 것처럼 여긴다. 그는 그녀 앞에서 자만하지만 메다카의 의지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가만히 있지 않고 그녀는 묶인 실을 채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쓴다. 매달린 채로. 이 때문에 건물 전체가 그녀와 함께 움직인다. 운제는 그 엄청난 힘에 멍해진다. 메다카가 운젠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내리치자 건물 전체와 주변 건물들이 무너진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진정한 모습, 미친 짐승으로 보인다. 그는 이제 그녀가 진정 무엇인지 미친 짐승인 것을 깨닫는다. 더 이상의 계략도 힘도 없는 운젠의 패배는 불가피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의 말에 따르면 메다카는 그를 개심시키거나 인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으므로 그녀가 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진 것이다. 그는 메다카가 자신도 제거하도록 속이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메다카가 모든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제거될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격분한 상태의 메다카는 눈앞의 소년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통하고 메다카는 운젠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젠. 하지만 그녀가 손을 들자 젠키치, 아쿤, 키케지마가 그녀를 제지하며 그만두라고, 굴복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녀가 그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다고 재차 확인시켜줍니다. 메다카는 순식간에 평정을 되찾습니다. 사실 메다카가 평정을 되찾으면서 장면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상으로, 심지어 운젠에게 사과하고 부회장직을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학생회에서 모두 그녀의 태도 변화 속도에 놀랍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메다카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갈등은 해결되었고 운제는 오랫동안 회복해야 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 소식은 심지어 학원장에게까지 전해졌는데 그는 손녀인 시라누이와 함께 지내면서 학생회와 운젠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격렬한 싸움 후 메다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 부상을 입었고 학생회는 처음으로 그녀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회실이 있던 건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은 꽃밭 한가운데 임시 천막을 이용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메다카가 없으니 평소보다 더 평온하고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메다카가 없으니 평소처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학생회는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케지마는 메다카가 어떻게 혼란의 씨앗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는지 그녀가 없으니 모든 것이 조금 허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세 사람은 의견함을 확인하기로 하고 마치바루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바루는 작고 소심한 소녀로 항상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데 머리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마치바루는 장기부 소속으로 장기말 하나가 없어졌다고 부탁합니다. 학생회는 장기부를 방문했는데 방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어요. 장기말이 없어진 것도 당연해 보였어요. 알고 보니 희귀한 장기 세트의 킹말이 없어졌는데 그 가치가 엄청나서 마치바루는 담당 선생님께 들킬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학생회는 즉시 마치바루를 돕기로 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방 청소하면서 그들은 메다카에 대해 생각하고 그녀 자신도 왕과 같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말입니다. 그녀는 대담하고 고집이 세지만
적에 맞서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적들. 셋은 메다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며 그녀의 모든 미친 짓들과 그녀가 모두를 하나로 모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짓들과 모두를 하나로 모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방은 깨끗하지만 말이죠. 그 조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젠키치는 마치바루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단서가 있을 수 있는지 묻지만 그 소녀는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녀는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아쿠는 방에 있는 모든 장기 세트에서 왕 조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건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들은 마치바루로부터 나데야마라는 장기부 회원이 그들이 가진 최고의 장기 선수였고 회장이 될 운명이었지만 그들은 마치바루로부터 나데야마라는 장기부 회원이 그들이 가진 최고의 장기 선수였고 회장이 될 운명이었지만 그녀의 다른 부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마치바루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나데야마는 보복으로 장기말을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젠키치, 아쿤, 키케지마는 옥상에서 혼자 앉아있는 나데야마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무심한 태도는 조금 짜증나게 하고 그녀가 장기말을 가져간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그녀는 다른 장기부 부원들을 바보라고 놀리며 심지어 왕 장기말이 모두 없어진 것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비웃습니다. 나데야마는 확실히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앙심을 품고 장기말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동아리도 그만두었습니다. 젠키치와 아쿠는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만 그 소녀는 고집이 세다. 아쿠는 선생님께 맡기기로 하고 가려고 하지만 젠키치는 미친 생각을 떠올립니다. 마도카가 없으니 그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엉뚱한 짓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서 황당한 일을 해낼 사람이요. 그는 나데야마에게 장기 시합을 신청합니다. 나데야마는 진다면 말을 돌려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었지만 젠키치가 그녀를 흥분시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젠키치가 쉽고 유치한 버전의 장기를 준비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장기를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나데야마는 매우 화가 납니다. 하지만 농담은 그녀에게 돌아갑니다. 학생회 임원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후배들을 가르치는 대신 유치한 술수를 썼다고 말합니다. 어린 회원들을 가르치는 대신 유치한 속임수를 쓰다니요. 마도카처럼 학생회 3인방은 나데야마의 선한 본성에 호소하며 그녀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잘못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나데야마는 말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부에 다시 들어갔고 초보자들에게 장기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회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마도카는 해결된 문제마다 꽃을 추가하는 꿈을 키워갑니다. 점점 더 많은 꽃들이 임시 학생회실에 추가되면서 그 꿈은 더욱 커져갑니다. 임시 학생회실에